자, 이 영상은 단 하나의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불닭볶음면도 술이 될까? 술이 된다면 이걸 증류해서 위스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로 하나만 좀 만들어 볼게요. 보면 원재료에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서 당류가 7g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면 자체가 밀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탄수화물도 85g 포함되어 있습니다. 쌀, 밀, 귀리, 호밀, 옥수수 등 별별 곡물로 술을 만드는데 이 면으로도 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문제는 바로 염분 함량입니다. 술을 만들 때는 효모가 반드시 필요한데 효모 주변에 당분이나 염분이 너무 많으면 압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당분이나 염분을 주의해야 하는데 보면 나트륨이 1280mg 즉 1.28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소금, 간장 등이 해당되겠죠. 이 간장도 문제인 게 술에서 간장 맛이 나면 그게 맛있을까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술이 된다 하더라도 맛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는데 여러 의문을 뒤로 한 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불닭볶음면 하나를 준비합니다.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면은 사용할 거고요. 이 프레이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소스는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면의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시켜줄 효소제를 준비하고요. 당분을 먹고 술을 만들어낼 효모들도 준비를 합니다. 아주 성능 좋은 양조용 효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술맛에 풍미를 더해줄 누룩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스버너에 물을 끓여줍니다.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아주 푹 익혀주겠습니다. 나는 꼬들한 면이 좋아 하실 수도 있지만 효모와 효소는 분해하기 편안한 푹 잘 익은 면을 좋아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무려 16g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술맛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면은 채반에 받쳐놓고 물을 다시 받아서 끓여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면을 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에 있는 기름기를 최대한 빼내려고 합니다. 면이 다 익었으면 찬물에 헹궈서 면을 차갑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이제 다 익은 면을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소스를 뿌려주고요.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몇 번 더 잘라주고 효소가 전분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마치 죽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으깨줍니다. 자, 이제 발효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제품 포장 뒷면에 나와 있는 영양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양의 정제 효소를 조금 넣어주고 효모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누룩도 살짝 넣어주고요. 여기에 물을 부어서 건조되어 있던 효소와 효모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자, 이건 원래 저희 아들이 아주 아기 때 이유식용으로 쓰던 용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술 만들 때 효모를 보살피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한 10분 정도 둔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발효제와 불닭볶음면을 섞어줍니다. 발효제들이 면에 구석구석 잘 섞일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면서 최대한 밀착시켜줍니다.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섞이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아까 봤지만 여기에는 염분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물을 더 넣어서 나트륨 농도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소독한 병에 옮겨 담아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대로 뚜껑을 닫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야, 이게 술이 될까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8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무언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안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일단 탄산이 톡 쏘는 것이 먼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고춧가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탄산 기체를 타고 간장과 고춧가루 향이 아주 발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냄새에 당황스럽지만 일단 발효가 끝날 때까지 두겠습니다. 자, 이틀 뒤 이제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술의 발효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았는데 향은 좀 당황스러울 만큼 별로였습니다. 시큼하면서 느끼한 고춧가루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거 마셔도 되나 싶더라고요. 자, 일단 건더기는 건져내고 아래 남은 술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은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데 술은 되긴 됐어요. 아주 약하지만 알코올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술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용량을 늘려서 불닭볶음면 10개로 술을 만들어서 이걸 증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면과 양념장은 사용하고 프레이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을 끓여주고요. 이 물을 끓이는 동안에 발효제들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제 효소, 효모, 누룩을 계량하고 물을 조금 부어서 담궈 놓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삶아주고 역시나 기름기를 최대한 빼기 위해 한번 물을 버리고 다시 삶아줄게요. 다 삶은 면은 찬물로 차게 식혀줍니다. 자, 그리고서 블렌더로 죽처럼
소스처럼 곱게 갈아주겠습니다. 자, 잠시 앞치마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어줍니다. 자, 소스와 면을 잘 섞어줍니다. 얼핏 봐서는 김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치만두 만드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매운 냄새가 주방에 진동을 하는데요. 자,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추가로 더 넣어주고요. 이제 발효제들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깨끗하게 소독한 발효통에 술을 담아줍니다. 자, 아내가 보기 전에 빨간 국물들은 잽싸게 닦아줍니다. 자, 이제 발효통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실온에서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9시간 뒤의 모습인데요. 벌써부터 보글보글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긴 게 조금 그렇긴 해도 발효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날 모습인데요. 액체는 아래에 고여 있고 좀 덩어리가 큰 면들은 가운데에, 그리고 고춧가루는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요. 발효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술을 만든 지 5일이 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탄산도 거의 안 나오고 발효가 어느 정도 끝난 모습입니다. 이제 건더기는 걸러내고서 증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닭볶음면 술 4리터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증류기에 옮겨 담아주고 증류기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세팅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술이 되었다면 증류기 온도가 80도쯤 되면 에탄올이 이곳을 따라 흐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술이 안 되었다면 80도 부근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100도나 되어서야 정제수만 나올 겁니다. 자, 이 난리를 쳤는데 무조건 술이 나와야 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좀 지켜볼게요. 자, 증류기 온도가 80도 정도로 올라갔고요. 나온다. 아마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증류주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설탕이 들어간 그 무엇이라도 주십시오. 전부 술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쪼르르르 쪼르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향은 마치 도수 높은 소주에 고춧가루를 뿌린 향입니다. 자, 이렇게 1차 증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400ml 받아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적죠. 거의 4리터 넣어서 400ml 나왔습니다. 자, 이게 넣어준 술의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알코올 도수라는 건 결국 에탄올 함량인데, 예를 들어서 1리터의 술에 알코올이 50ml 들어있으면 알코올 도수 5도겠죠. 이걸 에탄올만 뽑아내기 위해 증류를 하는데 에탄올 손실 없이 100% 증류되었다고 치겠습니다. 받아낸 증류 원액이 200ml라고 치면 이 200ml의 증류주의 도수는 어떻게 될까요? 200ml 안에 50ml의 에탄올이 들어있으니까 알코올 도수는 25도입니다. 만약에 증류하기 전에 1리터 술의 알코올 도수가 15도였다면 증류 후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술을 600ml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증류 전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증류주의 양이 많아집니다. 즉, 이 불닭볶음면 술은 되긴 되었지만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높은 술은 아니라서 겨우 요 정도의 증류주만 얻을 수 있었고요. 좀 더 깔끔한 맛과 향을 위해서 이제 이걸 한 번 더 증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술을 초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나 메탄올의 함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류는 버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맛과 향이 좋은 본류를 받아주었고요. 알코올 도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려면 온도까지 측정해야 하는데 일단 실온에서 측정했을 때 56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개의 불닭볶음면으로 술을 만들어서 56도의 불닭볶음면 증류주 200ml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멋진 위스키 색을 내기 위해서 오크칩을 준비했습니다. 오크칩을 약 4g 정도 계량을 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식혀주겠습니다. 자, 이걸 식히는 동안 술 맛을 살짝 봤는데요. 일단은 증류 직후라서 매우 거칩니다. 56도나 되는 증류주에서 고추기름 향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독특한 맛이 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맛있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오크칩을 넣고 나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섞어주고서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숙성이 꽤 빨라서 하루만 지나도 분명히 향이 달라질 겁니다. 자, 24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색이 꽤 그럴듯하죠? 자, 잔에 한 잔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 색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위스키가 있는데요. 바로 카발란 비노바리크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 색을 좀 보면요. 야, 이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색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강렬한 고춧가루 향을 맡으면 대번에 불닭볶음면 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맛을 좀 보겠습니다. 자, 향은 고춧가루 향이 우선 강하고요. 라면 스프 같은 향도 있고 뒤를 이어서 알코올이 강렬하게 코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오크에서 오는 초콜릿 같은 향도 납니다. 맞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내 자신이 싫다 진짜. 나쁘지 않은데. 맛을 보면 술이 맵습니다.
매워요. 불닭볶음면 먹고 입술에 남는 그 기름지면서 매운맛이 이 술에서도 똑같이 느껴지고 강렬한 알코올이 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애써 맛있는 척 하려는 듯이 오크 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증류는 잘 된 것 같은데 이 입에 남는 기름진 고추 향이 좀 별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재밌는 시음이었습니다. 자, 이 술은 이런 작은 위스키 공병에 담아두겠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분명히 위스키 하나씩 탐낼 거거든요. 그때 요거 하나 싹 주면 다시는 위스키 달란 말을 안 할 겁니다. 자, 제 채널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자본주의가 한 유튜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요. 자, 처음에는 평범하게 집에서 막걸리를 만들다가 조회수 냄새를 맡더니 술을 만들어서 오크통에 넣고 반응이 좋으니까 증류기를 사서 소주도 만들고 그걸 다시 오크통에 넣고 천혜향을 밟다가 밤양갱을 깨고 이제는 불닭볶음면으로 가짜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거대한 녀석으로 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술봐.